잠 안 올 때 듣는 고품격 치과 ASMR. 당신이 아한 사이에. 안녕하세요. 치대 나온 남자 치과 의사 고광욱입니다. 지난번 골드인레이 치료 받으시고 꿀잠 주무셨죠? 이번엔 사랑니 때문에 한숨도 못 주무셨다고요? 걱정 마세요. 제가 하나도 안 아프게 깔끔하게 뽑아드릴게요. 먼저 마취부터 할게요. 잠깐만 따끔하면 하나도 안 아프니까 조금만 참으세요. 따끔합니다. 따끔, 따끔, 따끔. 얼얼하시죠? 마취는 아주 잘 됐고요. 깨끗하게 소독부터 하겠습니다. 사랑니가 여기쯤 묻혀 있으니까 이렇게 잇몸을 절개하겠습니다. 마취해서 하나도 안 아프시죠? 혹시 아프면 왼손 꼭 들어주세요. 절개한 잇몸을 살짝 열어보니까 뼛속에 묻혀있는 사랑니의 머리 부분이 보이네요. 사랑니를 잘 꺼낼 수 있도록 뼈를 조금 깎아내겠습니다. 앞에 있는 어금니에 걸려서 그냥 뺄 수는 없기 때문에 머리와 뿌리를 이렇게 분리해서 뽑을 거예요. 턱뼈 속에 신경이 다치지 않도록 조심조심 머리 부분을 잘라냅니다. 왼손 드셨네요? 아프세요? 물이 고였다고요? 얼른 빼드릴게요. 석션해주세요. 잘라낸 머리 부분은 뼈 속에 꽉 끼어 있기 때문에 그냥은 꺼낼 수가 없어요. 세로 방향으로 한 번 더 분리하겠습니다. 선생님, 석션이요. 분리된 사랑니의 머리 부분을 하나씩 꺼내줍니다. 이제 뿌리만 남았어요. 뼈 속에 아주 콱 박혀 있죠? 뼈를 조금만 더 삭제하고요. 지렛대 원리를 이용해서 조금씩 당겨주면 쑥 뿌리가 빠져나왔습니다. 깔끔하게 제거됐죠? 턱 아프시죠? 이제 거의 다 됐어요. 얼른 잇몸 꿰매고 마무리할게요. 절개한 잇몸 양쪽으로 실을 꿰어주고요. 빙글빙글 감아서 쏙 통과시켜주면 예쁜 매듭이 지어집니다.
잇몸이 예쁘게 잘 아물도록 꼼꼼하게 꿰매드렸습니다. 이제 진짜로 다 끝났어요. 거즈 물려드릴 테니까 2시간 동안 꼭 물고 계시고요. 일주일 후에 실 제거하러 오셔야 되는데 그때까지 술, 담배나 심한 운동 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오늘도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그래도 개운하시죠? 개운한 기분 그대로 오늘도 잘 자요. 잠 안 올 때 듣는 고품격 치과 ASMR. 당신이 아한 사이에. 안녕하세요. 치대 나온 남자 치과의사 고광욱입니다. 지난번에 완전 매복 사랑니 빼느라 너무 고생하셨죠? 하나도 안 아파서 2발 쭉 뻗고 주무셨다고요? 다행이에요. 오늘은 반대쪽을 한번 볼까요? 부분 매복이네요. 음식 찌꺼기가 많이 껴서 염증이 좀 생겼어요. 개운하게 쏙 뽑아드릴게요. 마취부터 할게요. 따끔. 감염되지 않도록 소독도 하겠습니다. 잇몸을 좀 열어볼까요? 비스듬하게 묻혀서 머리 부분만 보이네요. 혹시 그 노래 아세요? 깊은 사랑이 죄라면 반으로 쪼갤게, 반으로 쪼갤게. 쪼개겠습니다. 부서지는 소리가 좀 날 텐데 놀라지 말아요. 지렛대의 원리를 이용해서 조금씩 밖으로 끄집어내고 있어요. 뿌리가 길어서 한 번에 나오질 못하고 있네요. 한 번 더 쪼개겠습니다. 부서지는 소리가 또 날 거예요. 놀라지 마세요. 힘드시죠? 이제 뿌리 조각 2개만 남았어요. 조금만 더 견뎌주세요.
개운하게 다 뽑았어요. 속이 시원하네요. 사랑니가 있던 자리에는 피가 차서 딱지가 생겨요. 딱지가 점점 뼈와 살로 변하면서 빈 공간을 메워줄 거예요. 열었으니까 다시 닫는 게 예의겠죠? 꿰맬게요. 상처가 덧나면 안 되니까 술, 담배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자극적인 음식은 피하시고 심한 운동도 당분간은 하지 마세요. 네? 근손실 오면 어쩌냐고요? 근손실 하실래요? 치아 상실 하실래요? 이제 아래쪽 2개 뽑았으니까 위쪽 2개밖에 안 남았네요. 우리 또 만나요. 아픈 소리 많이 나는 령상. 오늘도 잠이 솔솔 오죠? 지금까지 치과계의 멜라토닌 치대남이었습니다. 잘 자요. 잠 안 올 때 듣는 고품격 치과 ASMR. 당신이 아한 사이에. ASMR 맞습니다. 아픈 소리 많이 나는 명상. 안녕하세요. 치대 나온 남자 치과의사 고광욱입니다. 사랑니 발치 ASMR 영상의 조회수가 200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댓글도 7,000개 가까이 달렸는데요. 욕이 정말 많았어요. 저러니까 개 아프지. 개는 안 아픕니다. 여러분이 아픕니다. 음악도 잔잔하고 제 목소리도 나긋나긋하고. 왼손 드셨네요? 아프세요? 아주 평화로운 ASMR 영상인데 왜 이렇게 욕을 하시는지 저는 전혀 모르겠습니다. 뼈를 삭제하고 이를 뽑은 공간은 그대로 내버려 두나요? 이 질문이 제일 많았어요. 댓글 7,000개 중에 한 1,000개는 이 질문인 것 같아요. 평생 저렇게 뚫린 채로 있는 건가요? 누르면 쑥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밥 먹다가 싱크홀 생기는 거 아닌가요? 제가 답글을 달다가 지쳐서 댓글 알바를 써야 되나? 매크로를 돌려야 되나? 하다가 결국 포기했습니다. 여러분, 사랑니를 빼기 위해 삭제한 뼈는 다시 자랍니다. 그리고 이를 뽑은 공간도 다시 뼈로 채워집니다. 우리가 넘어져서 팔꿈치를 다치면 딱지가 앉아요. 그 딱지가 점점 새살로 변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를 뺀 자리에도 피가 고여서 굳으면서 딱지가 돼요. 이 딱지가 점점 뼈와 잇몸으로 변하면서 그 공간을 채워줍니다. 사랑니 빼고 나면 꺼즈를 2시간 동안 꽉 물고 있고 입안에 피랑 침 고이는 거는 뱉지 말고 삼키라고 하잖아요. 그게 딱지가 떨어질까봐 그러는 거예요. 이 환자분은 사랑니 주변으로 물혹까지 생겨서 대학병원에서 사랑니와 물혹을 동시에 제거하신 분인데요. 시간이 지나니까 사랑니가 있던 공간뿐만 아니라 물혹으로 뻥 뚫려 있던 공간까지 다시 뼈로 꽉 채워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 뼈를 조금만 깎는다면서요? 뼈를 조금 깎아내겠습니다. 뼈를 조금만 더 삭제하고요. 조금만 더. 저게 조금인가요? 턱뼈 다 갈아내는 거 아닌가요? 화면에 가득하게 접사 촬영을 해서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옆에 치아 크기랑 비교를 해보면 실제로 갈아내는 뼈의 넓이는 새끼손톱의 절반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이를 뺀 구멍이 너무 커 보이니까 그게 다 뼈를 갈아낸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기분 탓입니다. 치아 크기가 보통 요만한데 아무리 많이 깎아봤자 요만큼이에요. 코 수술하는 거, 턱 수술하는 거, 돌려깎기 하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니 수술은 다른 수술에 비하면 진짜 작은 수술입니다. 너무 겁먹을 필요 없습니다. 마취해서 하나도 안 아프시죠? 뼈에다가는 마취를 안 해도 되나요? 이게 말로만 듣던 뼈를 깎는 고통인가요? 마취는 피부든 근육이든 뼈든 그쪽을 지나가는 신경에다가 하는 거예요. 뼈를 깎는다고 해서 뼈에다가 직접 바늘을 꽂아서 마취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사실 뼈 자체에는 신경 분포가 거의 없기 때문에 뼈를 갈아낼 때는 그다지 통증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다지 통증이 생기지 않습니다.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뼈가 재생된다면서 치주염, 잇몸병 때문에 내려앉은 잇몸은 왜 다시 올라오지 않는 건가요? 예리하시네요. 뼈가 급성으로 갑자기 부분적으로 움푹하게 패인 경우에만 재생이 됩니다. 반대로 만성으로 천천히 광범위하게 평평하게 내려앉은 경우에는 안타깝게도 재생이 안 됩니다. 이게 왜 ASMR인가요? 선생님 ASMR 뜻 모르시죠? ASMR 맞습니다. 아픈 소리 많이 나는 명상. 이거 듣고 어떻게 자라는 건가요? 오던 잠도 다 달아나는데요? 잠 안 올 때 듣는다고 했지 잠이 온다고는 안 했습니다. 사실은 했는데요. 미안합니다.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그래도 무서운데 이상하게 잠이 온다 이런 분들도 많았어요. 사실은 보다 보면 진이 빠져서 지쳐서 잠이 들게 되는, 아니면 오늘 잠을 못 잔 대신 내일 피곤해서 꿀잠 자게 되는 그런 원리입니다. 저는 계획이 다 있었습니다. 따끔 같은 소리 하네? 따끔은 개뿔, 뻥치지 마세요. 아니, 마취할 때 좀 많이 아파하는 분들도 가끔 있기는 하지만 좀 심하면 뻐근? 대부분은 따끔한 정도예요. 좀 뻐근해요. 따끔. 부위에 따라, 사람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좀 있습니다. 바늘이 저거밖에 안 들어간다고요? 뻥치지 마세요. 훨씬 깊숙이 들어가던데? 맞아요. 원래 아래쪽 사랑니 발치할 때는 좀 깊숙한 부위에 마취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바늘이 한 3, 4cm 정도는 들어가요. 원래는 저도 리얼하게 하려고 깊숙이 바늘을 찌르려고 했는데 이 모형이 딱딱해서 안 들어가더라고요. 하지만 바늘이 깊이 들어간다고 해서 더 아픈 건 아니에요. 안 믿으시겠지만 진짜입니다. 왜 3번이나 찌르는 건가요? 한 방에 못 하나요? 마취는 신경을 차단하는 거기 때문에 마취약이 그 근처를 지나는 신경 가지를 다 커버해 줘야 돼요. 사랑니 주변에는 3개 정도의 중요한 신경 가지가 지나가기 때문에 최소한 2-3번, 필요하면 그 이상 여러 번도 마취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짜 이빨인가요? 누구 이빨인가요? 진짜 치아예요. 잇몸병이 심해서 뽑은 환자분들의 실제 치아고요. 제가 영상 자료를 만드는데 좀 사용하겠다 이렇게 허락을 받고 사용을 했습니다. 사용한 후에는 의료 폐기물 처리 절차에 맞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치대생들은 저런 걸로 실습을 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 보여드리려고 직접 만든 모형입니다. 미국에서 치과대학 다니는 분도 저 키트 너무 좋은 것 같은데 어디서 구할 수 있냐고 문의하는 메일을 보내주시기도 했는데요. 퍼티라는 치과용 재료가 있어요. 말랑말랑한 두 종류의 퍼티를 섞어서 반죽해주면 딱딱하게 굳어요. 여기다가 사랑니를 묻고 어금니를 꽂아서 모형을 만들었고요. 실리콘 패드라는 걸 팔더라고요. 빨간색을 구입해서 구멍을 내서 잇몸처럼 덮어줬습니다. 뼈에 지문이 보인다는 아주 예리한 댓글도 있었는데요. 제 지문입니다. 제가 반죽해서 만들다 보니까 지문이 찍혔어요. 아플 때 왼손은 도대체 왜 들라고 하는 거냐, 들어봤자 지그시 다시 누르더라, 조금만 참으라고 하더라, 다치니까 움직이지 말라고 하더라. 기본적으로는 안 아프게 해드리려고 왼손을 들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맞아요. 그런데 마취를 이미 충분히 했는데도 아프다고 하시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정말로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럴 때는 막 잇몸 열어놓고 피나고 있는데 마취하고서 또 10분 동안 하고 기다리세요 하는 것보다 얼른 끝내드리는 게 낫겠다 싶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참으세요, 거의 다 됐어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지만 왼손 드시면 웬만하면 마취도 더 해드리고 아픈 이유 찾아서 해결해 드리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런 댓글이 있더라고요. 컨트롤러빌러티 이펙트, 통제감의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신이 현재 마주하고 있는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고 느끼는 것만으로도 불안이나 고통 등의 수준이 실제보다 현저하게 낮아지는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알고 있었습니다. 끔찍한 치과 소리를 하루 종일 듣다 보면 주무시기 전에 생각나서 무서웠던 적은 없나요? 네, 별로 없습니다. 왜냐면 제 치아가 아니니까요. 네, 별로 없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소독약 간장인가요? 포비돈입니다. 중세 시대에는 저렇게 아픈 걸 어떻게 했을까요? 넷플릭스의 베르사유라는 드라마를 보면 프랑스의 태양왕 루이 14세도 마취 없이 그냥 벤치로 치아를 잡고 고통스럽게 이를 뽑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마도 옛날에는 사랑니 같은 치아 문제 때문에 실제로 죽는 사람도 굉장히 많았을 것 같아요. 마취가 최초로 발명된 게 불과 200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세계 최고의 권력을 가진 왕도 그냥 고통을 참으면서 생리를 뽑았는데 우리는 마취라는 게 존재하는 세상에 태어난 걸 정말로 감사하면서
하면서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잠 안 올 때 듣는 고품격 치과 ASMR, 당신이 아한 사이에 많이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 많이 만들어서 계속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PTSD 아니고요, ASMR 맛집 치대남이었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고개 안 했지. 미처 물어보지 못했던 궁금증. 안녕하세요. 치대 나온 남자 치과의사 고광욱입니다. 치과에 대해서 궁금했지만 미처 어디다 물어볼 수는 없었던 궁금증들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오케이. 지난번 영상을 보시고 많은 분들이 고개를 구독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사랑니 꼭 뽑아야 되나요?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사랑니 안 뽑아도 됩니다. 진짜요? 확실합니다. 안 뽑아도 됩니다. 다만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경우에 해당된다면 뽑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어떤 경우에 뽑아야 되느냐? 사랑니가 반쯤 비스듬하게 누워서 나면 뽑아야 됩니다. 보시면 사랑니 보이시죠? 이렇게 V자로 골짜기가 생기잖아요. 식사하고 나면 음식이 여기 끼겠죠, 음식 찌꺼기가. 그런데 칫솔이 여기까지 닿기 힘들어요. 그러면 음식 때문에 이 속에서 염증이 생깁니다. 염증이 생기면 치아에 충치도 생길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랑니가 아파서 치과에 가시는 분들 치아가 아픈 게 아니고 이 염증이 생겨서 잇몸이 부어서 아프신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기 전에 반만 누운 사랑니는 뽑으셔야 됩니다. 꼭 뽑아야 되나요? 그냥 치료하면 안 돼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환자분들이 많으세요. 너무 무서워하시는 분들은 일단 약 처방을 해드리기도 해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음식이 끼는 이 상황이 해결된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 언젠가는 다시 아프게 돼 있어요. 그래서 더 아파서 고생하기 전에 미리 뽑으시는 게 좋습니다. 이빨이 아프면 그때 가서 뽑으면 안 되나요?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반쯤 누운 사랑니는 앞에 치아를 못 쓰게 만들 수가 있어요. 제가 다른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사랑니 앞치아를 보면 여기 까만 구멍 보이시나요? 이 구멍이 충치가 지금 사진에 이렇게 보이는 건데 앞에 어금니 뒷면까지 이렇게 속으로 썩어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사랑니는 뽑아버리면 그만이지만 이렇게 뒷면이 썩으면 여기만 갈아내고 떼우는 치료를 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굉장히 큰 치료를 해야 돼요. 이 환자분의 반대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임플란트를 하셨어요. 이분이 20대거든요. 이분이 사실은 여기에 사랑니가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랑니를 방치해가지고 앞에 치아까지 썩어서 20대에 벌써 임플란트를 하게 된 거죠. 인터넷에 보면 사랑니 괴담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계속 미루고 계신 분들이 아마 계실 텐데 이렇게 됩니다. 방치하면 더 아프고 더 치료도 힘들고 비용도 더 많이 들고, 그래서 빨리 치료하시는 것이 여러분에게 더 좋습니다. 자, 지금 제 얘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왜 비스듬하게 누운 것만 얘기하지? 완전히 누운 사랑니에 대해서는 왜 말을 안 하지? 라고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지금 고개 구독 하셨죠? 구독 하셨으면 아시죠? 오케이. 사랑니가 완전히 누워서 났다면 당장은 뽑지 않아도 되지만 정기적인 관찰이 필요합니다. 여기 보시면 사랑니가 완전히 가로로 누웠죠. 잇몸도 여기까지 이렇게 덮여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이런 사랑니를 완전 매복 사랑니라고 해요. 이런 경우에는 평생 동안 아무 문제 없이 지내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가끔씩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여기 혹시 이상한 점이 보이시나요? 무슨 땅굴 같은 게 보여요. 땅굴 같은. 지금 이만큼 뼛속이 비어있는 거예요. 낭이라고 하는데 왜 이게 계속 넓어지면 그러면 이 치아 뽑아야 돼요. 그리고 여기가 어디냐면 이렇게 지나가는 턱뼈인데 혹시나 어디 부딪히거나 이랬을 때 턱뼈가 부러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검사를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사랑니를 안 뽑아도 된다고 말해놓고 계속 뽑아야 되는 것만 말씀드렸잖아요. 이번엔 진짜 안 뽑아도 되는 경우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분 좋은 사진 한번 볼게요. 이 환자분은 사랑니가 없어요. 그쵸? 네. 근데 사실 사랑니가 있는 거예요. 요게 사랑니예요. 지금까지 봤던 사랑니하고 좀 다르죠. 이런 경우는 행운이죠. 이런 분들은 뭐 비교적 양치도 잘 되고 씻는데도 기능을 하기 때문에 뽑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도 뽑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사랑니가 나기 전까지는 칫솔질을 여기까지만 하다가 사랑니가 나고 나서는 더 깊이까지 해줘야 되는데 그냥 계속 하던 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니가 이렇게 예쁘게 잘났음에도 불구하고 충치가 생겨서 뽑게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똑바로 난 사랑니는 여러분 뽑을 때 더 힘들어요. 똑바로 난 만큼 뿌리가 더 튼튼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 혹시 이렇게 사랑니가 멀쩡하게 예쁘게 나는 행운을 가지고 태어나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 행운을 놓치지 마시고 양치할 때 1cm만 더 뒤에까지 꼼꼼하게 양치를 해주세요. 오케이. 오늘 사랑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니가 반쯤 비스듬하게 누운 경우에는 음식이 끼어서 잇몸도 붓고 사랑니가 썩을 뿐 아니라 그 앞에 치아까지 망가뜨릴 수 있기 때문에 꼭 뽑으셔야 됩니다. 완전히 누워서 묻혀 있다면 문제가 언제든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검진 받으면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반면에 사랑니가 똑바로 나서 예쁘게 잘 났고 씹는 기능도 잘 한다면 안 뽑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맨 뒤에까지 양치 잘 못하시면 썩어서 빼게 되는 안타까운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랑니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더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댓글 옆에 보면 뭐 있잖아요. 아시죠? 지금까지 치대 나온 남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사랑니가 도대체 왜 나는 건지, 임신 중에 뽑아도 되냐, 사랑니 뽑으면 턱 갸름해지느냐, 정작 뽑아주진 않고 대학병원 가야 된다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녕하세요. 치대 나온 남자 치과의사 고광욱입니다. 질문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Q&A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안녕. 사랑니가 도대체 왜 나는 건지 필요도 없는데 고고학자들이 그 원시인들의 두개골을 연구를 했어요. 옛날에는 칫솔, 치약 이런 것도 없었고 먹는 것도 막 날 거 뜯어먹고 그랬잖아요. 치아가 빨리 상하는 거죠. 15세, 20세 그 정도 연령대쯤에는 어금니들이 한두 개씩 다 없어졌대요. 그때 쓰라고 여분의 치아가 하나 더 나는 거예요. 스페어 타이어 같은 그런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동네 치과에서 사랑니 뽑으라고만 하고 정작 뽑아주진 않고 대학병원 가야 된다고. 이거 뽑아주기 싫어서 그런 거 아니냐. 동네 치과 의사들은 사랑니 뽑을 실력이 안 돼서 그런 거 아닌가, 이게 아마 궁금하신 것 같은데 사실 실력 차이라기보다는 숙련도의 차이인 것 같아요. 대학병원의 구강외과에 있는 분들은 사랑니를 수도 없이 뽑은 분들이기 때문에 분명히 잘 뽑아요. 그리고 되게 빨리 뽑아요. 상처도 최소화하고. 동네 치과 의사분들은 여러 가지 진료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사랑니만 전문적으로 특화되어 있지 않은 거죠. 물론 할 수 있지만 환자분들을 고생시킬 수 있잖아요. 빨리 뽑고 상처가 적을수록 뽑을 때도 안 아프고 뽑고 나서도 덜 아프고 빨리 낫거든요. 그래서 뭐 사랑니 뽑아달라고 하면 싫어하나, 나를 안 반기지 않을까, 이런 걱정은 하지 마시고 다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니까 대학병원에서 뽑으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여러분한테 더 편하실 거예요. 완벽했어. 이런 질문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사랑니 뽑으면 턱 갸름해지느냐? 제가 모형을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 얼마짜리인지 말해도 돼요? 네. 턱선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사랑니 요거거든요. 요거 뽑는다고 여기에 변화가 있겠어요? 사랑니 뽑는 것과 턱선이 갸름해지는 거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턱선이 갸름해지는 제일 좋은 방법은 다이어트 다이어트하는 거. 너무 팩폭인가? 괜찮아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하는 이유가, 생각을 해보니까 사랑니가 나는 게 보통 20대 중후반, 30대 초반 그 정도잖아요. 그때쯤이면 아마도 젖살이 빠지는 시기이지 않을까. 그래서 사랑니 뽑고 턱이 갸름해졌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임신 중인데 사랑니 쪽이 뭔가 이상 있는 것 같은데 임신 중에 뽑아도 되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꼭 필요한 상황이면 뽑아야 되지만 가급적 미루는 게 좋다. 왜냐면 일단 이를 뽑는다는 것 자체가 통증과 함께 많은 스트레스를 유발을 하고, 또 사랑니 뽑고 나면 약 먹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급적 피하는 게 좋습니다. 임신을 계획을 하고 있다면 치과 진료도 꼭 다 받으시는 게 좋아요. 안녕. 사랑니를 임플란트 할 때 쓴다.
아마도 뼈 이식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사랑니를 조직은행 같은데 보관을 했다가 나이 들면 임플란트 하잖아요. 그때 뼈 이식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 그 뼈 이식할 때 뼈 이식 재료로 쓴다, 이런 연구가 있고 많이 진행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러 가지 선택지 중에 하나가 늘어나는 거니까 좋기는 합니다. 그런데 다른 대체할 수 있는 방법과 재료가 굉장히 많아요. 다들 우수하고 얼마든지 방법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니 뽑아서 나는 안 받아왔는데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사랑니가 치아들을 밀어서 치아가 틀어진다고 하는데 진짜냐? 모든 치아들은 앞으로 이렇게 밀어서 쏠리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치아가 이렇게 맞닿아 있는데 치아 하나하나 따로 움직이잖아요. 보이진 않지만 미세하게 이렇게 서로 부벼진단 말이에요. 마찰이 일어나면 여기가 닳아요. 닳으면 닳은 만큼 사이가 띄어지겠죠. 그러면 나중에 보면 치아 사이사이가 다 뚫려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치아들은 앞으로 쏠리는 거예요. 그 빈 공간을 메워주기 위해서. 그런데 현대인들은 그다지 이가 마모가 안 되거든요. 부드러운 것만 먹으니까. 쏠리긴 쏠리는데 닳지는 않으니까 앞니가 이렇게 삐뚤삐뚤해지는 거죠. 교정할 때 아마 사랑니 뽑으란 얘기 더 많이 들으실 텐데, 치아는 앞으로 당겨지는 힘만 있는 게 아니라 머리 쪽으로 솟아오르는 힘도 있어요. 사랑니가 누우면 그 두 가지 힘이 동시에 작용을 해서 치아를 더 강하게 밀어요. 그래서 교정할 때 사랑니를 뽑으라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댓글 옆에 버튼을 누르라고 하니까 신고 버튼을 누른 분들이 계세요. 댓글 옆에 말고 위에, 아시죠? 고객 구독 하시면 누르는 버튼. 이거 얼마짜리인지 말해도 돼요? 네. 치과대학 다닐 때부터 이게 되게 갖고 싶었어요. 그런데 되게 비싸요. 이게 80만 원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게 다 손으로 수자작하는 거래요. 그래서 비싼데